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네, 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3화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신 분들은 꼭 부탁드리고요. 한 번씩 인사하고 갈게요. 네, 저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희두입니다. 유튜버고요. 네, 계속 활동할 예정입니다. 네, 네, 여보세요를 맡고 있는 땅땅입니다. 끝이에요. 그걸 뭐 말해요? 네, 달타령님. 네, 이제 막 왕초보 유튜버 시작한 달타령입니다. 시작하셨어요? 네, 시작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이따 더 들어보고 다음 류찬우님. 네, 안녕하세요, 류찬호입니다. 아, 그치요. 난 류찬우라고만 해도 뭔가 다 이제 알아본다 약간 벌써. 이제. 제가 댓글 보니까 막 이제 과거에 아는 분들도 이렇게 막 조금씩 댓글 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벌써 이제 또 스타가 되셨는데 아무튼 또 이따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다들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뭐 이제 저는 오늘 아버지 2주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가족끼리 이런 정치 이런 문제 얘기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은 오늘 하루만큼은 좀 각자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서로 애정 표현도 좀 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엄청 후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개인적인 그런 얘기였고, 기사 하나 오늘 뜬 거 보면서 열받았어요. 김학의 전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이제 성접대나 3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여기서 무죄가 나올 수 있냐, 뭐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분해서 요 소식도 좀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뭐 다음으로 류찬우님? 아, 네, 저는 지난주에 저희가 박찬주 갑질 대장 그러니까 박찬주 대장의 갑질 네,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 신병교육대 가면은 정신 검사 같은 걸 진행하거든요. 거기에 문득 그게 생각났어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운동권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운동권으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되게 부정적인 뉘앙스였다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예, 제가 그래서 지금도 혹시 이런 질문이 있는지 검색을 했는데 검색해도 안 나와서 혹시 지금도 이런 질문이 있는 걸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좀 남겨주셔서 이런 질문도 저희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달타령님? 네, 저는 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오다 보니까 그 1호선이 철도노조가 파업을 해서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뿐만이 아니고 제가 전부터도 예를 들어서 파업을 하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파업을 하는지 이런 걸 인터넷에 찾아봐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뉴스 나오는 게 보면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업한다, 뭐 몇 대로 줄어든다 이런 사실관계만 나오지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사도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너무 사용자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점을 좀 더 이렇게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죄송한데 그러고 지하철 타고 오신 거예요?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알이. 네, 이게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피부에 그래요? 이식했어요. 아, 좋습니다. 아무튼 선글라스 바뀐 거죠, 이거? 매번 바뀌고 있어요. 매주 지금. 바뀌나요? 매주 바뀌는데 왜 이렇게 못 알아보시죠? 아무도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알아보고 이렇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못 알아보셨잖아요. 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 사세요? 매주 귀에 삽니다. 붙여놓은 줄 매주 사요? 알았어요. 네. 와, 진짜 얼마나 이식했어요.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투자죠, 투자. 네. 나중에 집 공개 한번 해주세요. 선글라스가 막 예, 나중에 잔뜩 한번 있는데. 오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땅땅님. 저는 진지한 거 아닌데 저 다음 주 월요일 월차 냈거든요. 축하합니다. 네, 다 같이 축하해달라. 네, 직장인이니까. 네. 아, 좋아요. 그래서 휴대폰을 하루 끄고 좀 근데 켰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리고 달타령님 웃으실 땐 좀 딴 데 보고 웃어주시면 돼요. 약간 떨어져서. 네. 왜냐면 이게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들으실 때 이 데시벨이 또 예.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연락을 안 받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할 겁니다. 저 예정이 해요. 없었거든요. 네. 저희 아니. 비즈니스적인 관계잖아요, 저희. 네. 오케이, 네, 그렇고 네. 그리고 여기 스튜디오에 그 하루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진짜 귀엽거든요. 네. 물려가지고 이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네. 너무 아파요. 여기선 또 우리가 다 같이 아쉬워해달라는 건가요? 네, 이렇게 그쵸. 힘내라고. 네, 공감은 안 해주시죠, 아무튼. 왜냐면 공감하기엔 고양이가 너무 귀엽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귀여워요. 예,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가지고 네, 그 정도 귀여워요. 감수할 만하다. 약간 이런 예, 이렇게 담화입니다. 친한 그런 애정 표시라고 또 들었는데 네. 이제부터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근데 아까 물리시고 소리 지르셨잖아요. 저요? 비명 소리 제일 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애정 표시라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화난 것 같았는데. 네, 그래서 아님 말고. 네, 좋습니다. 아무튼 뭐 다들 스펙타클하게 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다들 어떻게 식사는 좀 하셨어요? 저는 초코머핀 하나 먹었습니다. 조금 오늘 하루 중에? 아니요. 낮에는 또 따로 별로 안 먹었어요. 살이 쪄가지고. 에? 진짜 쪘어요. 거짓말 하시네. 진짜 쪘어요. 남들이 들으면 약간 화낼 정도. 저도 지금 다이어트 관리해야 되는데 오늘 어쩌다 보니까 저도 그 머핀인가 그거 하나 먹어갖고. 진짜요? 네, 이거 끝나고 저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예정. 방송 안 하시는 거죠? 지금 딱 말하세요. 그래서 달타령님은 어떻게 다들 요즘 왜냐면 이게 식사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저희가 막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식사를 거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건강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식사 잘 하시고 그냥 건강 관리를 좀 항상 하셔야 된다. 이런 네.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식사하면서 새날도 듣고 이러면 참 좋죠. 그렇죠. 류찬우 TV도 들어주고 또. 찬우 TV. 네. 영상은 다들 어떻게 되세요? 참 이 두 분 유튜브 시작하시잖아요. 달타령님, 류찬우님. 저는 요즘 편집 배우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름 잘하셨던데요? 아까 보니까. 근데 뭐 준비가 됐나요? 아니요, 계속 썸네일이나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거라서 네, 뭐 좋습니다. 하다 보면 늘겠죠. 네, 그럼 달타령님은 영상 올리셨나요? 네, 저는 지난주에 이제 컨텐츠 관련해가지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첫 내용으로 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반응이 또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제 본격적인 주제를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땅땅 여보세요로 시작을 합니다.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한 몇 학까지는 그 코너 소개도 좀 해주시면서 난 이런 걸 다룬다 이런 걸 시작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론 보고 가세요라는 여보세요 코너를 맡고 있는데요. 한 주에 이슈가 될 만한 어떤 주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번 주는 박찬주 전 대장님을 다뤘고 이번 주는 이제 민식이법과 황교안 대표님 단식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하면 돼요? 말씀해 네, 저 우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슬픈 내용이어서 약간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어제 이제 민식이법이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민식이법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 9살 민식이가 이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쿨존에서 건넜는데 동생이랑 이제 같이 건너다가 그때 그 친구는 어머님 가게가 그 맞은편에 있어서 이제 가려고 동생이랑 손을 잡고 이제 건너다가 과속 차량에 치여서 숨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좀 아쉬운 대목이 뭐냐면
만약에 이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거나 신호등이 있었으면 민식이는 이렇게 희생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민주당 강훈식 의원님이 여기로 대표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계속 계류가 되다가 최근에 어제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만장일치로. 네, 그랬던 사건이고 조금 아쉬운 대목은 국회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점이 좀 되게 아쉬워요. 약간 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민식이 어머님이 첫 주자로 이거 하셨거든요.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고 이틀 만에 바로 이게 통과가 됐어요. 여론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근데 왜 국회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요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회의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부를 보면서 저도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정말 막 밤새 진짜 발로 뛰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도 정말 심도 깊은 대화가 정말 많이 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막 해온 것도 정말 많았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 막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걸 막 강압적으로 또 이걸 막 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되게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밖에서 이런 걸 더 많이 알려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여론이 형성되면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버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거를 이제 잘 알게 됐잖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 주위 청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해야겠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감시를 하고 그들을 또 때로는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들도 많은데 그런 걸 앞으로 더 알기 쉽게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혹시 네. 저는 제가 원래 종편 유튜브를 진짜 안 보는데 그 아이 컨택트라고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봤는데 저는 좀 안타까웠던 게 그 영상 속에서 부모님들이 자꾸 잘못을 자신한테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더 뭘 했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안타까웠고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음 편하게 가해자를 욕하고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은 횡단보도 주변에 주정차 안 해본 사람 없고 스쿨존 같은데 저도 제 자신한테 물어보게 됐거든요. 이렇게 스쿨존 과속 안 하고 잘 다녔냐 이러면 안 그런 적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쵸. 물론 속도는 줄이긴 하지만 내가 진짜 적정 속도로 다녔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얘기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조명받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 내가 어떤 잠재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좀 저를 좀 더 반성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국민 개개인한테 다 해당되는 얘기겠네요. 뭐 이렇게 이런 게 이슈되면 그 가해자만 뭐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는데 네네. 네, 좋습니다. 달타령님은 혹시 네, 아직 아니요. 울지 마시고. 아니 아직 지금 이게 되게 슬프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프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걸 MC를 하는 입장에서 네, 이렇게 그쵸. 여기서 아, 그게 아니고 아니 예, 저희 나라 사람들한테 다 있는 약간 세월호도 저희 편집해 주세요. 네, 아무튼 네, 세월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 저희 나라의 아직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 뭐 갈 길이 멀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런 댓글이 예상돼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맞는 표현이라고 아마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나라 네. 제가 그렇게 말했나요? 네, 네. 정정합니다. 네, 우리나라. 좋습니다. 아무튼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에 또 공감하는 게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엄청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그거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는데 장제원 의원 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 장제현 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되게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본인 아들이 지금 그런 똑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여기선 침묵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민식이법이나 아까 뭐 세월호나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정적이라는 게 왜 나쁘다고 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정말 열받는 거엔 같이 분노도 하고 슬픈 거엔 울고 할 수 있는데 뭔가 그런 걸 하면 되게 잘못된 것처럼 막 여론이 가끔씩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저희가 좀 더 이런 어떤 분노나 혹은 또 되게 슬픔 이런 걸 잊지 않고 계속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찌됐든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거든요. 그 방금 말씀하신 윤창호 법도 1년 6개월인가 제가 알기로 그 정도가 걸렸어요. 예.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통과됐을 때 저 정말 기뻤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되게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식이법은 어쨌든 조명을 받아서 통과가 됐지만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 유찬이법 이렇게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이 16건 정도 계류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다음 달 10일인가 그때 정기국회가 끝이 나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안들이 이 회의가 안 되고 통과가 안 되면 이거 그대로 그냥 죽는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힘을 써주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깡깡님은 네. 유튜브 안 하세요, 근데? 네, 저 안 해요. 왜요? 유튜브에 이런 거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딱 이렇게 딱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하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좋죠. 짱땅튜브 이런 거. 아니 왜 갑자기? 왜냐면 이런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쵸. 그 각자의 역할이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현장에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걸 알기 쉽게 요약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논리적으로 정말 풀어서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 보는데 이렇게 또 이런 부분을 또 짚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 네, 이 다음 주제도 또 있죠. 아, 네, 해인이법 좀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설명해드릴게요. 네. 해인이법은 제가 따로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2016년, 약간 3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4월에 경기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혜인이가 SUV 차량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 났는데 그 주변에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혜인이가 겉으로 외상이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결국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고, 그러니까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유치원 교사들이 빠르게 조치를 했었으면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을 텐데 굉장히 안타깝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 법안은 표창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고 네. 이제 민식이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 혜인이 어머님이 국회에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10분 만에 금방 할 수 있는 거를 왜 여태껏 한 번도 안 했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모라면 정말 정말 원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 나라가 되게 원망스럽고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제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이 법안들이, 그러니까 어린이 안전 법안만큼은 반드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중요하게 맞죠. 뭐 비정규직이나 청년이 살기 좋은 나라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고 특히 어린이 안전은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국회에서도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근데 또 지금 다음 주제가 또 하나 더 있으시죠? 아, 네. 황교안 네, 대표 관련된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또 다운이 되면 같이 이렇게 막 축 처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재밌는 주제 같아요. 아, 네, 네, 재밌네요. 그래서 약간 텐션을 좀 달리 해보겠습니다. 이거부터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앞에서 끌어올릴 수 있죠, 이제. 또 이렇게 네, 다시 화가 나서.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알려야죠. 갑자기 이거 마이크 이렇게
하시면은 네. 근데 네. 맞아 이거 간단하게 그것만 설명드릴게요. 강훈식 의원님이 이제 이거 발의를 하신 건데 네. 지금 이제 신호등이랑 가속 단속 카메라가 없으니까 이걸 설치하는 법안이고요. 스쿨존에.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이라고 해서 이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런 법안. 강훈식 의원님 네, 강훈식 민주당. 같이 총선기획단 아, 또 네. 진짜요? 예,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 그렇게까지는 네, 아무튼 TMI 남발하죠? 한번 친한 척 대위원님. 해봤어요. 역시 대위원님. 아니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제인 네, 네, 다음 주는 황교안 대표.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게 주제가 제가 이렇게 뽑으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님이 국회 밖에서 또 이렇게 투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일 안 하시고. 네. 아무튼 약간 저는 지금 이제 단식 투쟁하고 계신데 차라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법안이라도 하나 더 신경 써서 이거 통과하도록 좀 어떻게 해봐라. 이 한마디 하는 게 저는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이게 뭐 지지율을 끌어올리지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국민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명분은 지금 뭐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철회 이렇게 내세우고 지소미아 연장 촉구했는데 이거 오늘 아까 그거 됐잖아요. 네. 오늘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조건부 연기가 됐고, 네,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정치 신인다운 그런 태도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서툴러서 뭐 처음에 이제 청와대 앞에서 이렇게 텐트 치고 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앞에서는 이제 집시법 때문에 법상, 네.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 돗자리 깔고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쵸. 국회 앞에 다시 옮기고 청와대 가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출퇴근하시. 네, 뭐 아무튼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진짜 그거를 되게 청와대에서 마치 이거를 되게 막 부당하게 이렇게 막는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뽑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법상 안 되는 걸 갖다가 그쵸. 그걸 그렇게 부정적인 프레임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그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게 공개됐더라고요. 의전 뭐지 황제 단식? 네, 그쵸. 황제 단식. 저는 엄청 장난 아니던데. 전 단식 이렇게 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이게 단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식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건 단체 회식이다. 진짜. 아니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걸 보면 이건 단체 회식이다. 단체 회식의 단식이. 네, 그 단식입니다. 지금 다 단체 회식, 착각하고 다 계신 같이 거예요. 이렇게. 네. 단식 맞네요. 이게 단식이지. 원래 단체 회식의 필수 조건이 필참이거든요. 그래서 자한당 관련 관계자들 네. 임산부금 먹은 난 그런 거 모른다. 단체 회식이니까 다 같이 와라. 뭐 이런 겁니다. 그쵸, 지금. 그쵸. 그러니까 제가 찬우님 말씀을 조금 보태자면 네. 이제 옆에서 의전하신다고 해야 되나 당직자분들이 네. 이 24시간을 쪼개가지고 네. 이제 오전 오후로 맞나? 24시. 예, 맞. 그쵸. 8시부터 저녁 8시 그리고 네. 8시부터 그 아침 8시까지 이제 주간 야간 놓고 주야. 나눠가지고 당직자 4명씩 이렇게 황 대표님 옆에서 모신다고 해야 되나? 죄송한데 황 대표님 하니까 뭔가 기분이 그냥 들어갔고 이 성함을 꼭 불러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황교안 네,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 좋습니다. 네, 아까부터 계속 이거 황 대표님 하니까 네, 네. 그쵸. 황교안 대표님. 네, 네, 네. 옆에서.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아무튼 황교안 대표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찬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 당직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선 반드시 필참해야 되고 이제 필참하지 않으면 뭐 마이너스 점수 뭐 깎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주위의 친구들이 우파 성향의 친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 그냥 정치적 견해랑 별개로 그냥 이제 친구들은 친구니까. 근데 요즘 저한테 그런 연락이 그렇게 많이 옵니다. 야, 진짜 자유한국당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왜 저러냐. 막 진짜 안타깝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저랑 정치적 생각이 달라서 저를 되게 안 좋게 보는 친구들도 민주당이 진짜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도 막 이게 진보 보수 이렇게 쉽게 구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보수 우파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이 보수의 가치 좀 다 훼손시키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황교안 대표님이랑 황교안 대표님이랑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저는 내년 총선까지 적극 지지하고 있거든요. 지켜야 총선을 넘어 됩니다. 대선까지 지지합니다. 네. 상대하지 않게. 네. 지금 막 엄청 흔들고 있어요. 뭔가 제 개인적인
이렇게 기분 탓일 수 있는데 이 보수 신문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요즘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황 대표님? 황교안 대표님. 네, 그래서 입에 붙어가지고 정말 그 개인적으로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총선까지 가셔야 되는데 총선 넘어 대선까지 가셔야 되는데 제가 열심히 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지켜주세요. 예. 근데 그게 그 얘기도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그 홍준표 전 대표님도 막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님이 미국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미국 가 있고 이러니까 아니 대표가 지금 그 앞에서 그렇게 단식 투쟁하고 있는데 미국 왜 가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대표님이랑 이제 원내대표님이랑의 그 권력 그 기싸움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분열되는 모습만 보이고 여기서 황교안 대표님도 이제 본인의 그 위치를 좀 선점을 해야 되니까 뭐 저번에 박찬주 전 대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보수도 지금 통합하는데 계속 조금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좋습니다. 뭐 이번 주 여보세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슬프고 화나는 내용과 그다음엔 또 이제 두 번째는 되게 재미있는 내용까지 그쵸. 잘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튼 이번 주 여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 특히 아까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뭐 해인이법 이런 것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했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 끝인가요? 네, 뭐 이 정도로 끝났는데 네, 자꾸 아까 그게 생각이 나서 네. 어떤 거예요? 그 법안들이 생각이 나서 이게 국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그 주제인데요. 우리 달타령님이죠. 달타령님도 코너 소개 한번 하시고. 네, 제 코너는 멱살잡이인데요. 잊혀지면 안 될 중요할 이슈들이 가라는 것을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린다는 의미이고요. 이번 주의 주제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다녀와서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지난주 13일 날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이 시작이 됐거든요. 재판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유튜브 영상도 올리신다면서요? 올리셨어요 이미? 예, 티저 영상 하고 이제 그 첫 영상이 이제 이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이미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집회했던 영상들도 이제 차곡차곡 올릴 예정입니다. 첫 영상 저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데 지금 영상 티저 영상 하나 올라 있는데 구독자가 한 130명 정도 되시죠? 예, 그것이 다 황희두님 덕분이고요. 아니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예, 그걸 굳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정말 근데 사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왜 말씀드렸냐면 실시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실시간 하려면 구독자 1000명이 돼야 돼요. 근데 실시간 막 집회 이런 거 매주 예. 수요 집회 네. 그런 걸 실시간으로 해서 소통도 하고 뭔가 그런 모습을 많이 알려야 되는데 구독자가 최소한 10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달타령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네, 박물관이나 여성 이렇게만 검색해도 아마 나오실 것 같아요. 이게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 새날 업로드 되면 거기에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입니다. 이렇게. 역시 전문가세요. 전문가. 아니,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요. 저도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뭐 어떠셨어요? 그게 끝이에요 이제? 아니요. 네네. 일단 그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네네네. 여기 이제 2012년 5월 달에 개관을 했고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7가지 요구 사항이 뭐냐면 이제 전쟁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공식 사죄, 법적 배상, 전범자 처벌, 역사 교과서의 기록, 추모비 외에 사료관 건립하는 거 이렇게 7가지를 그래서 매주 집회할 때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에는 또 필리핀에서 또 2분 할머니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참석해주시기도 하셨어요. 혹시 뭐 인터뷰나 이런 건 못 하셨나요? 예, 인터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너무 날씨도 추운데 이제 그 일정들이 또 바쁘셔가지고 안타깝게
인터뷰는 못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들 뭐 어떻게 찬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도 이제 같이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에 갔었는데 사실 전쟁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뭐 남자들이 나오고 군인들이 나오고 어떤 전쟁 영화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전쟁과 여성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가보니까 되게 좋았고 공간이 뭐 작다고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그 작은 공간에 되게 알차게 꾸며놨어요. 동선도 되게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그 가운데 1층에 이제 비닐로 된 작품이 있는데 그 비닐 안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비닐 소리가 나면서 약간 마음도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위치가 어디죠? 홍대였나? 예, 홍대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마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포에 마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땅땅님은 가보셨어요? 아니 저는 아니요? 가보셨어요? 전 가봤죠. 아 진짜요? 전 당연히 가봤죠. 이렇게 땅땅님을- 아니 저 그러니까 뭐 안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왜냐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왜냐면은 되게 이런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정보나 이런 건 많은데 요런 내용들이 정작 안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막연하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땅땅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의지가 되게 많으신 분들도 못 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2004년부터 추진해서 2012년에 개관했는데 4년부터 한 거예요? 2004년부터 이제 추진하기 시작해서 아 네. 준비를 네. 되게 오래 걸린 거 네, 아니에요? 2012년에 모금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네. 근데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옆에 뭐 달타령님이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희두님도 같이 갔잖아요.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생각났다. 아니 그게 아니라 워낙 바쁘셔가지고 그때 그 아까 그 여론조사 그 2개 그 찾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때 맞아 그 아침에 간 거 네, 아니에요? 그때 일정 있으시다고 했었어요. 제가요? 아닌가? 아닌데? 아무튼 그 달타령님 혹시 후원 시작하셨나요? 달타령님? 지금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이벤트 같은 거 기획한 거 없어요? 그 이벤트요? 예, 제가 그거는 이제 박물관이랑은 별개로 네.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1000명이 넘어가면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여러분께 집회도 생동감 있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구독자님들한테 너무 감사해서 그 마리몬드라는 또 회사가 있거든요. 네. 마리몬드? 마리몬드. 네. 그 회사에서 좀 오래 전부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께 이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들 몇 가지를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좀 드리려고 네, 이제 제 채널에서 이건 제 채널 홍보가 돼버렸네요. 달타령 맞죠? 달타령. 달타령입니다. 왜 달타령이죠? 오늘 각 잡고 홍보해 주신대요. 아니요. 이걸 홍보하면서 또 이 전쟁과 여성 박물관도 같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외로도 막 또 알려야 될 곳이 되게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콘텐츠 올릴 거세요? 지금 앞으로 올릴 것들 뭐 왜 혼내요? 그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아니, 왜 혼나본 사람 아니에요? 아니 혼낸 게 아니라 앞으로 그 대주제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잊으시니까 예. 어떤 주제를 하실지를 알려주셔야 그냥 구독해 주세요라면 안 예. 보죠. 이게 대주제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세월호도 있고 그리고 남북 평화에 대해서도 이제 내용을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 내용을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거 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네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다뤘다가 댓글로 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 걸 봤는데 뭐 실제로 가서 여쭤보셨어요? 관계자분이나. 예, 이 박물관에 네, 갔을 때 그 관계자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위안부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갔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맞다. 그리고 이제 정신대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한국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라는 곳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단어는 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왜 이게 같이 되어 있냐고 이제 여쭤봤어요. 이게 사실 정의기억연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름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이런 쪽 말고 또 좀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다른 분들이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그 이름을 사용을 하실까 봐 일부러 버리지 않고 같이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네, 이런 좋습니다.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차차 공부해가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이 맞아요. 명칭이 예.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걸 네. 듣거나 보시는 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내용을 좀 잘 알려주시고 이렇게 더 널리 이렇게 전파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저도 알리겠습니다. 아, 그 네. 나비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네. 나비가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게 왜 나비가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비가 나비가 이렇게 어떻게 네, 뭐 네. 억압돼 있던 거를 이렇게 날아가라고 헐헐 날아가고 막 그런 뜻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저거 나비 아니에요? 저 뒤에? 아닌가? 나비 맞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셨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요. 이런 게 나비가 피해자분들이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음. 헐헐 날아다니셨으면 좋겠다 음. 이런 아. 의미에서 나비를 네네. 그렇게 그렇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뜻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숨겨진 그 의미 같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뜻마저 마음 아파요, 진짜. 뜻마저 되게 슬프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공포와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분노조차 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라도 저희가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진짜 더 헐헐 날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만 관심 갖고 보다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알고 보면 이렇게 되게 막 뭉클한 것도 있고 되게 쉬우면서도 이런 나비라는 내용도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요번에 그리고 참 저도 이제 같이 요번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유튜브에서 비슷한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저에게 주옥순이라는 호모 사피엔스에게 데려다 줬어요, 저를. 뜬 거예요, 그분이? 네, 제가 영상 이름이 그거예요? 아니요, 제가 왜 호모 사피엔스? 아니 인간이라고 말하기 싫으니까 싫으니까. 네, 종 이름으로 부르는 건데 주옥순이라는 그 호모 사피엔스가 네. 아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 네. 딸이 위안부라도 용서했을 것이라는 내 딸이 위안부라도 용서했을 것이라는 이런 아주 주옥 같은 발언을 했는데 발음 주의해 주세요. 네. 네. 욕해도 돼요? 아니요. 하세요. 네, 하세요. 네. 예. 아니 저는 그냥 열려 있어요. 지금 뭐지? 이분 이름처럼 아주 주옥 같은 발언했는데 그러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 본인이면 본인이지 또 왜 딸을 그러니까 뭐 아니 내가 당했어도 나라면 용서했을 것 이런 것도 아니고 딸이 있는지 없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관심도 없지만 네. 만약에 딸이 있으면 딸은 또 무슨 죄입니까 이게. 네. 아니 그리고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그래서 땅땅님이 또 응징을 계획하신다고. 네. 아니에요? 제가 약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너무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좀 이런 게 없어져야 된다 생각하는데 또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분 엄마 부대 대표 그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때 막 일본한테 막 그때 사과하고 네. 총님 죄송합니다. 막 그 얘기 네, 하시는 거 네, 맞죠? 맞습니다. 이게 발언이 다 진짜 주옥 같아가지고 일본 가셔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정말 황당할 정도로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예전에 네. 유튜브 영상에 많이 다뤘었는데 그 팬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제거 와서 이제 댓글 막 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뭐라고 달아요? 막 어린 놈이 뭐 감히 우리 주옥순 선생님한테 함부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분들 이제 새날에 다 오시겠네요. 찬우님한테. 어리게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카누님도 유튜브 하시잖아요. 아니 뭐 저는 그런 거 뭐 신경 안 쓸 예정이고 어우. 저는 이런 호모 사피엔스들이 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또 무서워. 그러게요. 저렇게 말하니까 더 무서워요. 네네. 제 개인적인 의견과는 무관한 점. 네. 유찬우 성근님 다시. TV로 발표해야 가서 돼. 왜냐면 유찬우 TV로 가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 뭐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댓글을 달 수가 없어서 아. 괜찮습니다. 언제 올리세요? 저는 뭐 이제 천천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런 자료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어서 네. 괜찮습니다. 네. 뭐 으드득 소리가 났는데 네, 그만큼 화가 나셔서 이를 갈고 계세요 지금 네. 땅땅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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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받아서. 네. 네, 좋아요.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달탈 형님 뭐 이제 어떻게 이번 주제 마무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처음으로
네. 지금 막 네. 으드득 소리 나거든요. 뭐죠? 아, 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두 분 지금? 아니 뭐 하자는 거죠? 지금 연애하세요? 아니 여기서 아니, 뭐 하시는 하세요? 거예요 아, 지금? 그런 말을 그냥 안 되죠. 제가 그냥 할게요. 뭐냐면 이 솔직히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서 모르시는 한국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해서 솔직히 저부터도 좀 모르는 게 많지 않았나 해서 좀 처음 시작부터 잘 알고 가자 해서 박물관을 먼저 가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거기를 방문을 해주시고 또 모르는 거는 이제 같이 알아가고 공부해가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유튜브 통해서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분들 좀 어떠셨어요? 근데 저도 아직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게 입에 잘 안 붙거든요. 안 붙고 저 역시 이제 여성이지만 이 문제에 조금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네, 찬호님. 요번에 그 위안부 말고 이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에 대해서 할 때 필리핀에서도 할머니 두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도 연대해서 같이 요구를 하면 더 우리의 목소리가 일본에게 잘 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멱살 앞으로도 많이 잡아가지고 또 수면 위로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희준님 이거 박물관 갔다 오셨죠? 이거 어떠셨어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되게 그 벽이나 이런 데 막 이렇게 기억할 수 네, 있게 막 네. 할머니분들 막 이렇게 성함도 있고 엄청 잘 해놨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후원금이 좀 더 많았다면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여기에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또 후원을 해야겠다고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원 많이 뭐 여기저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좋은 곳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곳 리스트도 한번 공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거기를 또 알려야 되는 거니까. 네, 아무튼 좋은 주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꼭 같이 가요. 네, 땅땅님. 저 불러주세요. 네, 땅땅님 그리고 다음에 집회도 한번 같이. 수요일에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멱살잡이는 또 이렇게 유익한 내용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다음 마지막 기죠 이제 이번 네. 류찬우님께서 간단히 코너 소개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예전에 뭐 척척 정보 이런 가제를 썼었는데 이제 그냥 제목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 제목을 굳이 안 정하려고요. 지금은. 그럼 제목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제목 없음. 네, 주제 다뤄주시죠. 네. 이번 주는 뭐죠? 이번 주는 4대강과 관련한 좋은 영화가 나와서 그거에 대한 소개와 4대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예정입니다. 일단 이 영화가 지금 삽질이라는 영화예요. 발음 삽질. 네, 너무 세게. 네. 이게 삽질인데 얼마 전에 이제 겨울왕국으로부터 한파가 밀려와서 지금 상영관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알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4대강과 MB 이러면 22조가 넘는 돈이 쓰여졌고 일회성이고 이미 끝난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게 해마다 5천억에서 1조가 지금도 계속 유지 보수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ING란 거죠. 네네, 계속 지속되고 있고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 없을 때 여우들 날뛴다고. 이게 MB 빠지니까 그 밑에 있는 그런 많은 여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현 되게 적절하네요. 네. 네, 이게 영화를 보면 이게 4대강이라고 쓰고 대운하라고 읽고 그리고 돈놀이라고 부른다. 제가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봤는데 4대강이 얼마나 불법적으로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됐는지 그리고 4대강과 부역자들에 대한 처벌이 아직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그분들이 현역에 계속 남아 계시거나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더 적극적으로 4대강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4대강 사업 때 반대자들을 불법적으로 압박하거나 겁박한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 원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고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네. 민간 사업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 4대강 이걸로 바뀌면서 국책 사업으로 바뀌어서 이 세금으로, 혈세가 네. 지금 나가고 있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이게 어이가 없죠. 대운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대운하를 하되 국민 돈으로 하자 이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4대강이. 더 야비하게 바뀐 거예요. 그게 네, 맞아요. 기존에 그 대운하가 반대를 국민들이 많이 하니까 이거를 포기한 것처럼 해놓고 이름 바꿔갖고 그대로 갖고 왔죠. 그래서 정말 영화를 보시면 이 어떻게 보면 분노할 지점도 상당히 많고 또 재밌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뭐 런닝맨 찍는 줄 알았어요. 네, 중간에. 추격전 네. 같은 장면들이 많고 네. 이게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적해온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김병기 감독님이랑 김종술 시민 기자님이 이제 나오시는데 이 분들의 말이 되게 좋아서 제가 가져와 봤어요. 김병기 감독님께서는 이 네. 영화를 만든 이유가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네. 김종술 기자님은 이분은 진짜 되게 편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약간 시적 표현을 되게 짧은 말 안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울림을 주시는 분인데 편하다는 게 뭐예요? 편하시다는 게? 이게 뭐 권위적이거나 이러지 않고 되게 친근한 그런 성격이세요? 네. 그때 제 방송 나오셔서 두 분이 티격태격 하셨는데 네. 너무 재밌는 봤어요, 거예요. 진짜. 예. 진짜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네. 예. 근데 이 김종술 기자님은 340일 정도 이제 계속 강의 나가시면서 1년에 340일? 네, 거의 매일 완전 나가시면서 사셨네, 완전. 뭐 이제 취재비가 많이 안 들어오거든요. 시민 기자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남는 기간에 막노동하시고 와. 그걸로 또 취재비 충당하셔서 이게 그렇게 취재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뭐 강의 본인 것도 아니고 모두의 건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까 그런데 그 대답을 찾았어요. 그게 예쁘지 않잖아요. 강이 예쁘지 않아서. 4대강이? 네. 그래서 이런 4대강 독립분들이 지금 계속 열심히 활동해 주시다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네. 삽질을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너무 많은 그 주위 청년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는데 12월 9일 오후 7시에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그 영화 삽질을 이제 무료 상영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청년들이나 수능 끝난 대학생들이 뭐 친구분들 데려오시면은 뭐 어떤 상품 같은 것도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 좀 앞으로 이런 걸 좀 매달 해보려고 해요. 독립 영화나 뭐 이런 좀 다큐멘터리 영화 안 알려지는 것들 좀 알릴 수 있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유튜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막 슈퍼챗 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또 좋은 곳에 쓰이면서 또 알릴 거 알리는 되게 그런 걸 기획을 해보고 있고 12월 9일이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 자녀분들 이렇게 부담 갖지 않게 그냥 와서 편하게 영화 보시라고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네. 4대강 그러면 삽질 얘기 더 해도 되나요? 네, 뭐 너무 스포일러일까봐 제가 지금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병기 기자님과 김종술 기자님이 그 방송에서 언급했던 부분을 주로 저도 그 정도까지만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이 4대강 이 보호를 그러니까 수문 완전 개방 이거를 한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금강이 있어요. 근데 그 금강에서도 그 가짜 뉴스가 되게 많아서 오히려 농민들이 수문 열기를 반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4대강 찬성했던 정치인들이 지금도 가서 반대를 조장한다거나 이 공주보에 공도교가 있는데 그 공도교는 이제 보는 해체하되 다리를 이용하시는 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교는 냅두기로 했는데 뭐 거기 걸린 현수막 같은 걸 보면 정부가 다리를 자른다 이런 식으로 이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마치 공도교가 폭파돼서 없어질 것처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반대를 네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교묘하게 네 뭐 어떤 신문에서는 뭐 4대강 수문 열고 나서 농작물들 다 말라 죽는다. 농업용수로도 쓸 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반대를 유발했었는데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또 김종술 기자님께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그런 거 없고 지금 올해 그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번에 공주에서 태풍 들었다고. 네. 네, 그래서 보호 개방하고 나서 점점 자연도 되찾아오고 있다고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외국 사례를 봐도 미국은 깨끗한 물법이라고 있고 EU는 물관리 기본 지침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 법들이 크게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큰 강,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큰 강들은 자연 상태로 되돌리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4대강 같은 사업은 아예 원천 불가능하고 설사 실행됐다 하더라도 끝없이 이제 다시 환경으로 되바꾸려는 노력을 지속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 160여 개의 NGO 비정부 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를 개방하고 강을 원래대로 환경으로 되돌려 주려는 이런 노력을 지지한다고 서명까지 냈었습니다. 네, 그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인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자연은 거짓말할 수 없다. 요 대목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도 그 강의 변화에만 보면, 그러니까 자연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강이 그 제가 인상 깊었던 것도 김종술 기자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진인데 그 하나 이 녹조 라떼 말 그대로 막 진짜 초록색의 그 어떻게 보면은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파괴된 강의 모습이랑 그 보호가 개방됐을 때 이 애프터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맑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뭐 어떤 정치인이 뭐 와서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자연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 내막을 들여다보면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문제도 아니라고 봐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라 환경 그쵸. 문제니까요. 그쵸. 그냥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김종술 기자님이 또 큰비디끼벌레를 직접 드셨다가 와 이게 난리가 났던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강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 녹조라떼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 변화 네. 어떻게 될지 저는 지금 근데 이게 계절의 영향으로 지금 녹조가 좀 많이 가라앉아 있는데 네. 드시려면 지금 드셔야지. 여름 때 드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 네, 예. 제가 이것도 알아봤었는데 오. 드셔보실 거예요? 아니요. 알아봤었는데 금강이 이제 2008년에 수문을 열고 나서 녹조 관심 일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2008년에 수문 개방한 이후에. 그리고 2009년에는 무려 0일. 그러니까 녹조 관심 일수가 없어졌고 이 녹조가 위험한 게 겉으로 보기에는 초록색이라 뭔가 환경적인 것 같아 친환경.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소를 내뿜는데 이게 음용 기준이 1 ppb라는 그 단위를 쓰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네네. 9월 낙동강 9월의 물이 182 ppb여서 네. 이거를 182요. 네, 182요. 와. 이거를 2리터 이상 먹으면 동물도 사람도 모두 다 죽기 때문에 와, 죽을 수 있다도 아니고 모두가 죽는다. 네, 와. 죽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죽을 가능성이 있다. 죽는다. 죽는다. 100% 죽는다. 경고했다. 근데 1에서 182의 그 차이면은 심각한 이 거잖아요. 독성이 네. 진짜 맹독이어서 네. 간 중독을 일으키는데 이게 청산가리보다 센 와, 독성이에요. 이거는 그럼 그냥 죽네요. 네. 이 정도인지 몰랐어요, 진짜. 지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뭐 대박이다. 농업용수로 물을 네. 써야 되는데 네. 볼을 열면 어떡하냐 이러는데 아니 이게 농업용수로 쓸 그런 물이 아니라 죄송한데 그러네요. 자꾸 그 죄송해요. 얼음 소리가 네. 자꾸 네. 뭔가 시원한 느낌인데 들으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아무튼 네. 네. 농업용수로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사급수여서 공업용수로도 못 쓰고 이게 또 100% 정화가 안 된대요. 100% 정화가 안 되면 99%가 정화를 시켜도 1% 남은 독소가 아까 말했던 음용 기준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 물로 농사를 짓고 이 물을 아무리 정화해서 마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쌓이면 뭐 발암 물질이기도 해서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MB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진짜, 대단한 것 와, 같아요. 어떻게 장난 이렇게까지 이 아니죠.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 MB도 그렇지만 지금 책임자 다들 어디 갔는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정말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정치인들은 그래 둘째치고 교수들 있잖아요. 네. 교수들까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주제로 관련해서 토론회를 그 자유한국당에서 주최한 토론회는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이화여대
환경 무슨 박석순 네. 네, 네. 실명 교수님. 이미 다 나와서 네, 아, 되게 네네. 뉴스에 많이 영화에서 나오죠. 나오는 네. 영화인데. 그분도 그때 계셨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지나와서 생각했는데 그분이 PT를 하셨는데 너무 그 수치나 언론 기사나 이제 본인이 뭐 분석한 결과 이런 거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셔서 저도 4대강 괜찮구나 이랬다니까요. 그게 6월인가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네. 예전에 뭐 발언으로서 물은 가둬놓을수록 깨끗하다라든지 그쵸. 뭐 이제 녹조가 있으면 이게 프로펠러를 돌리면 물이 섞여서 녹조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배를 띄우면 녹조가 사라진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네. 진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지를 참 고민해봐도 정말 국민 개개인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잖아요. 그 유튜버들도 요즘 보면 그 자칭 우파라는 그 유튜버들이 몇몇이 그 청년들이 있어요. 엄청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니까 보다가 저도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보면 어쨌든 저렇게 당당한 게 1순위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자녀분들이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거 보면 믿게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아니란 걸 알고 있는데도 아까 막 말씀하셨듯이 저렇게 막 PPT까지 띄우면서 막 당당하게 그렇게 분석 얘기를 자료, 하잖아요. 통계 예, 이런 거. 통계 막 분석 자료 뭐 누구 언론 기사. 예, 막 교수에 따르면 이런 얘기 들으면 막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절대 낚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류찬우님의 제목 없음 코너 그거 네.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12월 9일 날 많은 자녀분들께 알려주셔서 CGV에서 그날 감독님도 오세요. 그래서 와. 다 오셔가지고 같이 뭐 짧게라도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자녀분들께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제목 없음 코너도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한 5분가량 남았는데요. 오늘 청국장 3회를 진행했잖아요. 좀 다들 각자 소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요? 네. 저 아까 그 4대강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 아까 기록을 해야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네. 얘기를 하셨는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존경심이 들어요. 류찬우님이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준비 잘해왔는데 전 진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웃겨. 존경할 수 있죠. 저 열심히 했는데. 네. 그쵸. 네. 존경합니다. 네. 네. 아무튼 그 감독님이 제가 알기로 13년 네. 취재하신 걸로 지금까지 13년. 알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길이 남을 것 같아요. 이 기록은. 그리고 또 이 얘기하니까 하나 생각이 난 게 제가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도 나중에 지금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끝인가요? 네. 네. 그럼 다음으로 달타령님. 저는 오늘 땅땅님이 처음에 이제 국회 계류 중인 많은 법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통과되는 게 힘들다. 사실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남들이 관심 가지는 법만 통과시키는 것도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법은 정말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항상- 유튜브를 봐주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공론화되는 거 진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유튜버들의 어떤 이런 다양한 영상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역할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찬우님 가져오신 주제도 역시 오히려 이게 정말 멱살잡이에 맞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4대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슈인데도 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이런 영화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희두님 하시는 이벤트도 진짜 정말 좋은 취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인가요? 네. 되게 씩씩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찬우님. 네, 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할 때 네. 이 호랑이를 쫓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이 남아있는 여우들까지 쫓아내야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준비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내용들 많이 전달해 드리고 싶고 이제 약간 방송이 약간 좀 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전보다는 제 스스로가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서
네, 기분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일기에 쓰세요 그런 거. 그걸 여기서 네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네, 개인적인 이야기도 정말 좋아요. 뭐 식사는 하셨어요? 아, 밥은 네. 먹고 다니나. 맞아요. 아니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너무 진지하게 가면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막 저희끼리 웃고 있으면 막 지금 이 시국에 웃음이 나오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뭐 사실은 여기 나오신 분은 그거 신경 쓰시나요? 아, 네. 저희 오늘 밥 못 먹었으니까 이따가 저희도 단식하죠. 단체 아, 회식 단체 회식. 진짜 하세요. 전 안 해요. 아니, 왜요? 아니, 딱딱님 왜요? 단체 회식 하자고요. 단체 회식 좋죠. 네, 단체 회식 하죠. 가시는 거죠. 방송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원래 오늘 제가 또 중요한 거 알릴 것도 되게 많고 한데 저는 마지막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아버지 이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또 드리냐면 잊게 돼요. 이런 걸 막 방송 이런 주제를 막 듣다 보면 분노하고 사회에 더 관심 갖고 또 각자 또 돈 열심히 벌고 청년들 막 스펙 쌓느라 바쁘고 하다 보면 가장 가까이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뭐 연애든 결혼을 하신 분들이든 뭐 자녀 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내 가까운 사람들을 잊고 살아가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회 문제에도 관심 가지지만 저는 이 방송을 다 듣고 혹은 보신 분들이 가족 간에 혹은 뭐 이런 애인 간에 뭐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한 번씩 이렇게 문자로라든가 전화로 남기셨으면 좋겠다. 이거 후회하거든요, 나중에. 희도님 어머니한테 얼마나 하세요? 저 안 해요. 저 한번 희도님부터 오늘 시작하는 하겠습니다. 예, 걸로, 오늘 예. 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평소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잊게 되는 이런 네, 사랑 얘기도 많이 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는 오늘 유찬호님이 해주시죠. 이제 끝나가는데. 네, 5초. 지금까지 청국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쿨한데.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아까 중간중간 이제 얼음 소리가 되게 좋았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 뭔가.